안녕하세요.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인천 하늘고등학교 4교시 음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교사 김지훈입니다. 첫 수업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의 전반적인 그 진행 방향과 그리고 수행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우리가 음악 감상, 동물 사육제에 관한 음악 감상을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수업에는 이제 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음원에 나오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에 관해서 꼭 맞추고 안 맞추고 어떤 동물의 소리다 이렇게 맞추고 안 맞추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들어보면서 각자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지금 들었을 때 나는 이런 동물이 떠오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꼭 틀린 건 아니고요. 생상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보면서 난 들었을 때 어떤 동물이 떠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만 잠깐 들어볼 거예요. 몇 초 정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에 관해서 들어보면서 샌드아트의 공연과 같이 이렇게 그 동물이 등장을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뒤쪽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생상, 정확히 얘기하면 뭐 까미우 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뭐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어느 나라 태생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분이시고요. 1835년 10월 9일 날 태어나셔서 1921년 12월 16일 날 작곡을 하신 프랑스를 대표하는 낭만주의 작곡가인 까뮤 생상에 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작곡가이면서 오르가니스트고 또 지휘자이면서 또 피아니스트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오늘 들어볼 이 동물의 사육제가 이분이 지은 곡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뭐 김연아가 그 올림픽 때 나왔던 그 죽음의 무도라는 곡도 이분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뭐 삼손과 데릴라, 하바네즈 아니면 또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는 뭐 많이 연주되어지는 곡이고요. 그리고 뭐 교향곡 등도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악기에 관한 협주곡뿐만이 아니고 오페라라든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심포니죠. 교향곡도 작곡을 한 분입니다. 이 생상은 프랑스 이제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정부 서기관이셨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상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생상은 절대음감의 소유자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4살 정도 되는 나이겠죠. 그때부터 막 작곡을 시작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뭐 그렇게 음악 활동을 했던 굉장히 좀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머리가 굉장히 영특했나 봐요. 뭐 3살 때부터 막 글을 읽고 쓰기도 했고요. 7살 때는 뭐 라틴어를 완전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 때 모차르트나 핸델 등의 작곡가들의 곡을 가지고 연주회를 했을 정도니까 뭐 굉장한 영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3살에는 굉장히 좀 들어가기 힘든 학교죠. 프랑스 내에서는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서 18살 때는 교향곡 1번을 작곡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음악적으로 재능이 많은 그런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볼 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는 이분이 굉장히 좀 늦게 작곡을 했어요. 51세 때 작곡을 했는데
이 동물의 사육제는 총 14개의 악장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꼭 악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 한 곡마다 그 테마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좀 몇 번째 곡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곡을 알게 되니까 그 몇 번째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중에는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 동물이 아닌 이 화석이라고 하는 곡도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죽음의 무도도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본인의 곡을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곡을 좀 이렇게 넣은 형태인데 그 당시 이제 아마 음악가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음악가들이 너무 그 고전파만 고집을 하고 예전에 왔었던 그런 음악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비판을 하려고 약간 화석같이 지금의 음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옛날 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버릴 거다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생상이 동물의 사육제는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곡을 한 곡이라기보다 거의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와인을 한잔 하면서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장난치듯이 작곡을 한 곡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생상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한테 절대 이 곡을 내가 살아생전에 발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발표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지금처럼 음원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악보를 이렇게 출판을 하는 거겠죠. 절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곡을 밖에 절대 출판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좀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국만 제외하고 그게 뭐냐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모음집에도 있는 뒤에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죠. 바로 백조입니다. 백조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작곡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곡들은 절대 자기가 죽고 나서 발표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생상이 죽고 나서 이 동물의 사육제가 출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명세가 있었던 곡이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볼 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앞에는 한 몇 초가량 정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이 좀 떠오른다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듣는 것만은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샌드아트의 공연과 같이 이 동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 전곡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 음악 감상 우리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곡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 30여 초에서 1분 사이 정도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동물이 떠오른다. 지금 음악을 들었더니 이런 동물이 떠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곡을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 떠올랐나요? 네, 물론 이걸 맞고 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다른 동물들이 충분히 생각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상은 이 동물을 염두에 두고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동물이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네. 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는 그 악기 편성이 대규모의 그런 악기 편성은 아니에요. 좀 소규모인데 현악기들, 그러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2대의 목관악기, 플룻과 클라리넷, 그리고 하나의 타악기, 그리고 2대의 피아노로 구성된 이렇게 아주 큰 편성의 그런 형태는 아닌데 어찌되었던 이 첫 번째 곡인 이 사자
왕의 행진곡은 사자의 그 늠름한 모습을 피아노하고 현악기로 묘사한 곡입니다. 그런 이제 행진풍곡의 곡인데, 사자의 이렇게 막 웅대하고 이런 그런 사자의 그 기백을 느낄 수 있는 행진 부분은 처음에 피아노 2대가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악기가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사자의 위엄을 좀 표현해주고, 사자가 이렇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건 반음계적인 이제 피아노, 또는 이제 막 사자의 울음소리 또한 이렇게 피아노로 표현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이제 정식 명칭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인데요. 서주라고 하면 맨 앞에 나왔던 그 인트로를 뜻하는 건데요. 이 곡 이제 전곡을 우리가 들어볼 텐데, 그냥 이 화면에서 쭉 들어보면 약간 좀 식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샌드아트 알죠 여러분?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이 동물을 샌드아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전곡, 첫 번째 곡을 전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사자왕의 행진곡과 이 샌드아트가 어우러진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사자왕의 행진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잘 들어봤나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곡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곡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이 떠오르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떠올랐나요? 네, 뭐 여러 동물이 떠올랐다고 할 텐데요. 생상은 이 동물을 보고 이렇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생상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동물이냐면 닭입니다. 암탉과 수탉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닭 울음소리, 그리고 닭이 모이를 쪼는 듯한 그런 소리를 아마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이, 피아노가 각각 2대씩 사용이 되는 이 곡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라리넷이 암탉을 묘사를 했고요. 모이를 쪼는 듯한 소리고요. 피아노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묘사를 했다고 해서 암탉과 수탉이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면서 또 혹은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닭 소리를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곡과 마찬가지로 암탉과 수탉을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나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의 소리가 들리는지 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곡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의 소리를 생각을 했나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생상은 당나귀 소리를 아마 이렇게 당나귀들이 뛰어다니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피아노 두 대가 같은 음을 옥타브 차이로 두고 매우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해서 정신없이 달리는 야생 당나귀를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곡과 마찬가지로 샌드아트의 공연과 함께 세 번째 곡 당나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인 당나귀를 잘 들어보셨나요? 정신없이 달리는 당나귀를 피아노 두 대가 잘 표현을 한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곡도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네 번째 곡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이 떠오르는지 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번째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 잘 들어보셨나요? 네 번째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 떠올랐나요? 네, 생상은 이 네 번째 곡을 이동물을 생각을 하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북이입니다. 굉장히 좀 느린 곡인데 잘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곡인데 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냐면 캉캉입니다. 캉캉.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지옥의 갤럽, 일명 캉캉을 아주 느리게 편곡을 했는데요. 초반부를 자세히 들어보면 캉캉의 멜로디가 들립니다. 근데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곡이지라고 생각하는데 2배속 혹은 3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듣게 되면 캉캉과 똑같은 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아마 생상은 이 거북이가 느린 거북이가 캉캉춤을 춘다면 아마 그 속도에 맞춰서 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느릿느릿 거북이가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샌드 아트의 공연으로 마찬가지로 거북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곡인 거북이 잘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거북이가 아마 춤을 추면 이런 속도에서 춤을 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작곡을 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느릿느릿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곡을 들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어떤 동물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입니다. 네, 다섯 번째 곡을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떠올랐나요? 아무래도 좀 더 묵직하고 이 곡은 특히나 피아노와 콘트라바스, 그러니까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현악기 중에서 제일 커다란 악기로 연주를 한 곡인데요. 아무래도 그 덩치에 맞게 커다란 동물이 연상되실 것 같은데요. 생상은 이 동물이 아마 이런 소리를 갖지 않았을까, 형상이. 뭐 울음소리랑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어떤 동물이냐면 바로 코끼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콘트라베이스의 아주 낮은 음을 코끼리로 표현을 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샌드아트의 공연과 함께 코끼리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코끼리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곡을 들어볼 텐데요. 그 다음 곡은 이제 여섯 번째 곡이 되겠는데, 앞에 있던 곡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들어보면서, 이 동물이, 이렇게 뛰어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곡입니다. 네, 여섯 번째 곡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 떠올랐나요? 뒤에 배경에 보이는 아마 그림을 참고를 해서 동물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동물들을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생상이 생각했을 때 이 동물이 뛰는 소리가 아마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두 대의 피아노를 이용해서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바로 캥거루입니다. 캥거루가 깡총깡총 뛰는 모습을 이제 피아노로 표현을 했는데요.
앞전에 있던 곡과 마찬가지로 샌드 아트의 공연과 함께 6번째 곡 캥거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곡 캥거루 잘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이제 캥거루가 뛰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시간도 이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에 관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